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하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를 통해 외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필요성과 자기 효능감의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에어비앤비의 성공 사례와 레드불의 실패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인지 이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나 현업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아 치즈 한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우가 이를 보고 치즈를 탐냈습니다. 여우는 칭찬으로 까마귀를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까마귀님, 당신의 깃털은 정말 아름답군요. 깃털만큼 목소리도 아름답겠지요? 까마귀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여우의 달콤한 칭찬에 까마귀는 자랑스러워하며 노래를 시작했고 입을 벌리는 순간 치즈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여우는 떨어진 치즈를 재빨리 물고 달아났습니다. 까마귀는 여우의 꾀에 넘어가 치즈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외부 환경에 현혹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를 경영학 이론인 사회적 인지 이론에 적용해 볼까요? 반두라의 사회적 인지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인지, 환경, 행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관찰학습,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탐구하는데요. 여우는 까마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까마귀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여우는 의도적인 칭찬으로 그를 속였습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우의 칭찬으로 자신감이 더 커지면서 현실적 판단 없이 노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치즈를 잃었습니다. 여우와 까마귀의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우의 칭찬이 까마귀의 행동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치즈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기업의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의 브라이언 체스키에 의해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 산업과 공유 경제의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경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기존 호텔 업계의 운영 방식 대신 우버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면서 유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호스트의 운영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호스트들이 쉽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의 모델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숙박업계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호스트들을 위한 교육과 성공 사례 공유를 지속하면서 호스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켰고 플랫폼 신뢰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과 요구를 플랫폼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상호 결정적 관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엔 레드불 콜라의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레드불 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의 제조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레드불은 2008년 레드불 심플리 콜라라는 제품으로 콜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콜라 시장은 이미 코카콜라와 펩시라는 거대 경쟁자가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소비자들은 두 브랜드의 강력한 충성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콜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레드불은 소비자 행동과 시장 환경을 제대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리미엄 콜라를 원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성공한 브랜드 파워가 콜라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과도한 확신은 새로운 시장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콜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고려와 관심을 유도할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레드불 심플리 콜라의 실패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예상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데 실패하면서 판매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정확히 파악했고 레드불은 콜라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과 경쟁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업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장에 진입할 때 외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강한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성공시켰지만 레드불은 기존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겸손한 태도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고 이는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레드불 심플리 콜라는 소비자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호작용이 없으면 성장과 발전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우와 까마귀 우화를 통해 사회적 인지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에어비앤비의 성공 사례와 레드불의 실패 사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과도한 확신과 자만을 항상 경계하고 시장의 경쟁자와 소비자 요구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성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수용하며 균형 잡힌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높은 직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